취소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공동서명식은 아직은 열지 안 열지 불투명하다는. 군인 아저씨들 이제 좀 평화로워질 수 있나 했는데 기대가 컸었나 봐요. 그 양국 정상 간 국내 정치적 입지에 대한 압박감이 컸을. 미국 같은 경우는 어설픈 합의에 야당이 또 가만히 또 있지 않을 걸 우려해서 아마 획기적인 게 아니면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뭐 이런. 결렬된 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합의문에 도달을 하지 못했다. 그게 뭐 좀 기대할 만한 거는 이제 끝에 그래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영변 핵시설을 폐쇄함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 제재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 아마도 이거 가지고 서로 그 두 정상이 좀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쪽으로 이뤄낼 수 있는데 언제 도달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언젠가는 이제 잘 예. 경제 제재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북한도 핵에 대한 비핵화를 완전히 네. 해내고 이렇게 할 하면은 것인데 네. 서로 간에 원하는 이 큰 덩어리들 때문에 그 합의가 좀 안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권의 그 평화 정책과 또 미국의 평화 정책이 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면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국제 정치적인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게 조금 또 다음 선거까지 가게 됐을 때 또 그거는 또 기약할 수 없는 거라 네. 어쨌든 현 정권 체제에서 좀 평화의 물꼬를 더 틀 수 있는 기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신한반도 체제, 평화 체제 구축은 이거는 시대적 큰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좀 이 대세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그림 보셨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팔과 네. 트럼프 팔을 잡고 이으면서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림, 네, 천지창조 네. 이렇게 손을 맞닿는 딱 네. 그 그림을 본 게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만 더 외교력을 펼치셔가지고 8월 달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나고 그 이후에 뭐 좀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험악한 얘기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균형자 외교를 통해서 다시 어떤 북미 간의 그 대화의 기조를 살렸단 말이죠. 북미 간에 아쉽게도 뭐 회담 결렬이 됐지만 또 이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균형자 역할을 통해서 또 다시금 북한과 미국이 좀 마주 앉아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지 않을까. 힘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이게 좀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힘을 보태드리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철원 씨가 경기도의회에서 뭐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네, 평화경제특별위원회라고 네. 해서 예, 이제 예. 전반적인 평화, 이제 한반도에 대한 평화, 네. 그걸로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의 공동 공약인 이제 경제특구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못해서 가보자라고 하는 그 제일 큰 주제는 그런 거고요. 평화경제에 있어가지고 DMZ를 중심으로 네. 경기도가 해야 될 문화, 역사, 환경 네. 뭐 이런 걸 다 각도로 이제 좀 들여다보고 좀 협력하자라는 취지로 좀 크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좀 넓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농업이다 보니까 네네. 또 남북 교류에 있어가지고 또 농업의 예. 중요성이 엄청나게 저는 분명하게 필요하고 네. 이제 남한에도 이제 모자란 환경들 네. 예. 거기를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한반도의 이제 식량 자급률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농업에 특히 북한의 식량난. 얼마 그렇죠.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19년 올 한 해 북한의 식량난 규모가 약 한 180만 톤 정도 네.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농업 부분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네.
한반도 전체를 이제는 좀 농업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농업 기술이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저희 높다고 공자 저도 알고 생산 있습니다. 개발한 것도 그렇고 네. 재배 기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경기도에 생각하는 거는 시범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를 정말 잘 살게끔 정말 예. 농촌을 잘 살게끔 만들어서 네. 뭐 북한에 이제 전 지역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을 만한 기획도 좀 예. 제가 그 경기도 의원 할 때도 저 역시 그 한반도 교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활동도 하고 또 경기도의회 외교안보 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한반도 정세에서 그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 또 뭐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구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때이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에 그렇죠. 걷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뭘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뭐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 철한 씨가 그 남북경제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그렇게 경기도와 우리 김포시가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제도들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 김포시가 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국방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대폭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포시가 좀 굉장히 많이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죠. 예, 완화되고 해제됐는데 김포가 접경지인데 김포는 그냥 뭐 살기 좋은 동네였다고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게 좀 경향이 좀 있어서 네. 한강 신도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네. 저희도 지금 여기 걷고 있는 거 바로 옆에 이제 철책이 있는데 저희 1km면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 건너편이니까. 건너서. 네. 이 중요성을 좀 같이 좀 의원들이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 도민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포시가 접경지역으로서 그 통일경제특구 그렇죠. 예, 아주 최적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에 2014년 3월에 경기도에서 개성김포 간 그 다리를 네. 건설하겠다라고 그 건설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정하영 김포시장님도 그 조광통일대교를 그 건설하겠다. 그리고 또 그 통일경제특구를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셨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은 머지않아 곧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 김포는 한강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지로서 아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뿌듯한 게 네. 어쨌든 한 방향을 보는 사람들의 이 획일화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 지역구가 이제 저희 당이 처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네, 역사적인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정치의 분위기가 방향이 좀 이원화되다 보니까 김포의 방향, 경기도의 방향, 정부의 방향이 다 제각각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게 김포가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소외당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 지역구인 이 오개읍면은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대통령, 네. 지사, 네. 시장, 예. 그다음에 뭐 도의원. 한 분이 좀 한 파트가 안 됐네. 국회의원이 안 됐는데, 네, 근데 지금 도의원까지 해가지고 예. 시의원 뭐 이렇게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활동을 한다는 게 네. 어떻게 저기 준현 씨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저희 때가 훨씬 더 부러우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할까요? 엄청 부럽습니다. 네, 이번에 내년에 이제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 신입인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돼야 되냐, 얼마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냐, 그리고 시민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이게 많이 정치력이 예.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의견 차이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존중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뭐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시민들이 이익이 날 수 있고 정말 네.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 그러면 네. 이게 좀 속도가 좀 정치적 힘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요새 좀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한반도 평화체제 좀 아쉬움이 조금 오늘 회담 결렬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조금 더 뒤로 미뤄진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 여기선 잘 안 보이나 조강이 또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한강하고 여기 조강이라고 하는데 조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죠. 뭡니까? 조상할 때 그 조잖아요. 예, 할비조.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강강자. 네. 할아버지 강. 그렇죠. 할아버지의 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조강은 시작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과거에, 여기, 조선시대에는, 아니,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각종 세곡선들이 여기 조강 포구에서 잠시 쉬었다가는 그렇게 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강이 그거 아세요? 북한에도 조강리가 있고 우리 여기 월곤면에도 조강리가 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네. 정확하게 강조했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조강리 이 같은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 네. 한 동네였다는 거거든요. 네. 물길은 어쨌든 물길은 있지만 계속 교류를 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네. 네. 하나였었는데 네. 70년 동안 분당이 좀 되면서 예. 어차피 다 이웃사촌이었고 정말 식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북한에도 조강, 개풍군 조강리, 이쪽 남한에도 월곤면 조강리. 네, 사실 이게 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상조리, 하조리 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상조리 할 때의 조자는 할비조. 네. 그리고 또 하조리 할 때의 조자는 같은 할비조일까요? 어떻게 되죠? 할비조일까요? 그게 아니라 빛날 조자를 쓴다고 합니다. 빛날 조자. 예.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네. 공부해 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조강리, 하조강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서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상조강리 즉 북한 쪽에 있는 개풍군의 조강리보다 이 월곤면 쪽 하조강리 네. 이거 이제 우리 월곤면에 있는 조강리가 조강포구도 있었고 그렇죠. 이쪽에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일대가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네. 조강 포구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까지 해도 약 80가구가 여기에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당시에 조강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숙소죠. 네. 아까 얘기한 세곡선이라든가 이런 이제 혹은 뭐 관원들이 타고 오는 배들 이런 배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쉼터.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여관? 여관? 뭐 이런 거. 천안 삼거리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강포. 여기 있네 조강포. 이 과거의 조강포. 예, 조강포입니다. 이게 조강포 기념비. 네. 한번 읽어보시죠. 조강포 비입니다. 그 과거에 여기가 이제 조강포였다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김포군 월곤면 조강리. 이게 아마 옛날에 김포가 시가 아니라 군일 때 만들어진 비석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고려 조선시대에 충청 전라도에서 올라오던 모든 세곡선들과 물화를 실은 배들이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 위해 흔히 거쳐가던 유명한 나루터였다.
맨 마지막에 조각물참이라는 일화를 남긴 한강어구의 중요한 나루터. 이게 중요한. 한강 어구의 중요한 나루터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요. 네. 물 있죠. 여기 네. 김포평야. 여기 있죠. 쌀에 시작이 된 우리 김포평야가 네. 여기 평야 있죠. 물 있죠. 네. 그다음에 저 반대편도 비슷한 여건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야 있다가 좀 산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때 그랬으면 어떤 농업이 중심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정말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김포에는 이 조광포를 비롯해가지고 저쪽에 강령포, 그 다음에 저기 마금포 해가지고 3대 포구가 있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곡선들이 특히 충청, 전라도, 즉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곡선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기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해주 쪽에서 올라오는, 또 내려오는 거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쪽은 또 이제 마금포 같은 데에서 또 많이 또 기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그 강화도가 나오는데, 강화도를 끼고, 왼쪽으로 가면은 염화강.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흘러가면은 이제 해주 앞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흐르는 염화강을 따라서 우리 세곡선들이, 삼남지방 세곡선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주 앞바다에서는 저기 해주나 뭐 이런 데에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물화를 실은 배들이 또 많이 왔었죠. 예, 그래서 우리 김포가 작년 11월 달에 한강하고 공동 수로로 네. 수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는 4월이면은 여기 한강하고 공동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선들도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정전협정 사이에도 민간 어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그 협정인문에 있는데 그동안 남북 간의 이제 대치 상황과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민간 선박이 이렇게 다닐 수 없었던 그렇죠. 그런 곳 네. 중에 하나죠. 예. 빨리 여기 철책선도 제거되고 남북 민간 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면서 좀 김포가 경제적으로나 남북 이 물류의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태까지 문화와 역사, 그다음에 네. 지금 환경 쪽으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네, 그걸 풀어내고 보존하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 마금포구에서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시암리 습지라고 네. 있습니다. 네네. 예. 시암리 습지는 뭐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거기가 군사보호구역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들어가질 못했죠. 근데 네. 그동안 한 70년 동안 민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암리 습지가 보존이 됐던 거죠.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순천만 습지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자연 보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 그런 이제 순천만 습지처럼 그런 이제 그 습지, 자연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이 시암리 습지가 유일해요. 그래서 저기를 뭐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런 김포에 소중한 자연 자원이 있다. 저런 거를 잘 지키고 가꿔서 또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시작이 됐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게 뭐냐면 네. 이 한강하구 중심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습지라든지 뭐 이제 어선 그다음에 뭐 어획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환경을 보존하는 거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만 경제에 대한 물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네, 딱 네. 개발에 대해서는 방향이 옳지 않다. 여태까지 네. 지켜온 소중한 자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